여러분, 오늘 또 감사합니다. 강성규 문학TV 제57화는 들여다보는 재미, 관음증 변태에 대한 건데요. 병강세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는 버스에서 여고생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가 이렇게 참교육 당하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이제 병강세와 옥녀의 그 성기 모양이 있는 공원입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병강세와 옥녀의 사설, 춘향전에 나오는 사설, 그리고 간음증이란 뭐고, 간음증이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몰카 이야기, 그리고 이 몰카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하철 몰카,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올린 글이나 사진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병광세 옥녀의 사설인데요. 병광세전에 보면 옥녀의 성기를 들여다보며 이상이도 생겼구나, 맥락이도 생겼구나, 늙은 중에 입을는지 털은 돋고 이는 없다, 소나기를 맞았던지 언덕 깊게 패였다. 여기는 이제 비너스의 탄생이죠. 옥녀가 이제 병광세 성기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송아지 말뚝인지 털곱비를 들렀구나. 털곱비, 이게 이제 곱비죠. 멍해고 굴레고. 감기를 얻었던지 맑은 코는 무슨 일인고. 성경도 혹독하다. 화곤 나면 눈물, 애액을 말하죠. 눈물 난다. 여기는 이제 다빗상입니다. 춘향전에서 보면 이제 몽룡이 춘향을 바라보니 겹겹이 둘러싸인 푸른 산속 늙은 중이 송이죽을 자시다가 혀를 대인 형상이요. 연계찜을 즐기시나 닭의볕이 거기 왜 있는가. 먹물이 흐른 줄과 도끼 자국이 일치하는구나. 여기는 미국의 제클린 세커가 그린 여성 성기 모양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왔었죠. 춘향전에서도 이제 춘향이 이제 이두령에 대해서 묻는 말이 나옵니다. 검은색을 띠면서 송이버섯의 머리 같은 것이 무엇이오? 이두령 대답이 그것도 모르느냐. 동해 바다에서 대합 조개, 일수, 엄청 잘 까먹는 소라 고동이라 하는 것이라. 남성 성기를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 자, 오늘 주제 관음증이 뭘까요? 관음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성결을 들여다보는 건데 몰래 훔쳐보는 도시증과는 구별될까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음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음장애인데 옷을 벗고 있거나 벗은 사람 혹은 성행위 중인 사람을 훔쳐봄으로써 강한 성적 흥분을 느끼는 도착증입니다. 몰래 엿보는 중이나 엿본 직후 자의행위를 하면서 절정감을 얻는 일종의 변태 성욕인데요. 여기 이제 서양인들이 이렇게 배설하는 여성들을 몰래 훔쳐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관음증의 실제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명의 여자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성관계를 갖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신을 흥분시키는 독특한 상황에 자주 빠져들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고성능 쌍안경을 가지고 인근 아파트를 훔쳐보는 겁니다. 실패할 경우에 큰 아파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벌거벗은 여자라든가 성행위하는 여자를 발견할 때까지 찾아 헤매다가 발견하면 이 쌍안경으로 그걸 훔쳐보며 자유행위를 하고 오르가즘을 느낀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이는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강도로 오인받아서 붙잡힐 뻔한 적도 있고 새 몽둥이를 든 남자에게 쫓기기도 했는데요. 성장 과정을 보니까 세 명의 누나들과 함께 자라면서 7살에서 10살 사이에 엄마와 누나들이 옷 벗는 모습을 되도록 많이 보려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 10살 때 여름 캠프에 가서 남자 아이들과 함께 훔쳐보기를 시작했는데
저희는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간음증 행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몰카 이야기인데요. 몰래 카메라의 준말이죠. 몰카로 남을 촬영하는 행동. 1990년대 아시는 분 있겠지만 이경규의 몰래 카메라가 엄청난 인기를 어, 가져왔습니다. 이경규는 그 대중 스타들이나 대통령까지 그 진솔한 행동을 몰래 촬영해서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제공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몰카가 불순한 의도로 사용될 때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 보는 것도 관음증에 해당하는 거죠. 남성 교사가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들킨 경우인데요. 2021년 5월 15일 서울 모 고등학교 남성교사 A씨는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했다가 카메라를 발견한 학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용산경찰서에 입건이 됐는데 용산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A씨는 이전 근무 학교에서도 이 몰카를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대 들어와서 몰카 위험성은 증대되는데요. 왜냐하면 성능적인 카메라가 많이 나온 때문인데 이러한 카메라들은 소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작고 조작도 매우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계인데요. 이게 몰카입니다. 손목시계, 탁상시계, 벽시계는 가리지 않고 카메라를 이렇게 내장할 수가 있습니다. 볼펜 상단 클립이나 펜 쪽 부분에 설치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안경 테나 안경 다리 부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추처럼 생긴 초소형 카메라가 있고요. 그 밖에 보조 배터리나 USB 충전기, 라이터, 자동차 키, 화재 경보기 등도 카메라를 내장할 수가 있습니다. 콘센트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인형, 코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무선 카메라,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낼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적외선 카메라, 가방이나 신발처럼 노출하지 않고 카메라를 착용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장면이 그대로 촬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점이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와 실죄인데요. A씨는 65세로서 업체 사장인데 2014년부터 1년간 50대 여직원에게 음란 전화를 하고 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처럼 신분이 위거나 나이가 더 많은 경우 그 우월적 지위를 악용했다면 가중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메일이나 컴퓨터, 휴대전화, 기타 통신을 이용하여 혐오스러운 소리나 그림, 영상, 언어, 물품을 보내면은 이 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1990년대 중반에 이러한 통신기기가 많이 나오면서 도입이 됐습니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하는데 가령 실수로 전송 버튼을 잘못 눌렀다 해도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본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알고 바로 없앴다 해도 그쪽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상대방이 수치감이나 성적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을지라도 통념상 음란물로 평가된다면 도달한 것만으로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체 사진이 저장된 웹페이크 링크를 보내도 이 죄에 해당하는데 왜냐하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 때문이죠. 지하철 몰카인데요. 지하철이나 공중 화장실, 버스나 육교 아래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의 허벅지나 치마 속을 촬영한 경우에 발각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죄로 선고를 받으면 해마다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상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의 그 소재지, 연락처, 신체 정보, 소유 차량의 등록 번호를 모두 이렇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아래는 몰카 가방을 든 범인인데 결국 잡혔습니다. 그 밖에 비자 발급이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보안 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뒤끝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이용해서 만일 돈을 번다면은 그 처벌도 매우 강한데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이렇게 표시가 징역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올린 글이나 사진인데요. 2017년 남성 E씨와 통과하고 있던 여성 F씨는 방에서 본인들의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SNS에 무려 128개를 업로드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에서는 건전한 사회의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을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유포하였다고 해서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누군가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본의 아니게 죄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불법 촬영의 덫을 피하는 방법. 첫째는 술을 적당히 마셔야 한다. 왜냐하면 주 범행 대상이 지나친 음주로 정신이 없는 여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범인들은 술에 만취한 여성을 골뱅이라고 이렇게 비하해서 부르는데 골뱅이는 짭짤하고도 진한 맛을 가지고 있고 쫄깃한 식감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만취해서 마음대로 강간할 수 있는 여성이라는 은어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추행한 영상을 촬영해서 유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 촬영은 아무리 사이가 좋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재 사랑하는 감정이 끝까지 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짧은 치마를 조심하는데 계단이나 언덕을 오를 때 핸드백이나 쇼핑백으로 노출 부위를 살짝 가려야 되고 전철의 경우는 제일 앞쪽이나 뒤쪽 칸을 이용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성추행범들은 한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곳은 도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고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끝칸의 경우에는 승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문자 메시지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112나 철도 범죄 신고 전화 1588-7722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는 등을 보이기보다는 45도 각도로 이렇게 서서 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는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시범 보이는 대국민 옆으로 서기 캠페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강세 전형 춘향전에서 사설, 간음증, 몰카 이야기, 성능 좋은 카메라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 말씀드렸고,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성적 혐오감을 느꼈느냐, 느끼지 않았느냐 여부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글이나 사진도 본의 아니게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불법 촬영의 덫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참고문은 전국 국어교사 모임 기획에서 발행한 병강세 전 신희천님의 성도착 장애 성불편증, 안병헌님의 친밀한 성범죄자 등을 참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성률 철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